이름연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예, 9월 WKBL 9월 첫째 주죠. 첫째 네. 주 WKBL 루머 임팩트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비가 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도 오고요. 네, 비 맞았나요 혹시? 다른 것보다 네. 제 차 지붕에 뭐가 떨어져가지고 차가 망가졌어요. 웃어?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지금 그 차가 당신을 태우고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닌 그 차예요.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 가장 표정이 밝은데? 예, 그래요. 아, 워낙 저를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어떤 마음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네요. 다음 사과는 저한테 하게 되겠군요. 네. 자, 그러면 WKBL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9월 2일 날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 2일 날 그 WKBL에서 기술위원회가 네네. 열리는데 뭐 기술위원회가 열린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뉴스가 아닌데 기술위원회에서 이제 핸드체킹 판정 기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준, 그러니까 핸드체킹 판정 기준을 논의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박진호 편집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은 그 박신자컵을 진행을 했고 박신자컵을 진행을 하면서 핸드 체킹에 대해서 좀 강화된 룰을 적용을 했고요. 그렇죠. 뭐 그 전부터 해서 연습 경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감독들, 육개구단 감독들은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네. 너무 좀 파울이 민감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국제 대회에서 오히려 적응을 못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냐. 또 이게 기본적으로 공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 노력과 목적에는 찬성을 하지만 네. 오히려 수비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정확히 보면 몸싸움을 허용하고 있는 스포츠인 농구에서 농구가 아니게 되지 않냐 이런 우려들을 좀 나타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좀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 파울을 보는 그 민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조금은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들을 좀 감독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오늘 기술위원회에서 WKBL이 좀 의견을 낼 것이라고 좀 얘기들을 했고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기술위원회가 끝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핸드 체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잡는 게 이번 2일날 기술위원회의 핵심이라고 네네. 할 수가 있고 그 박신자컵에서 나왔던 우리 핸드 체킹의 반응 네네.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었죠. 기본적으로 가장 우려했던 거는 그 전에 연습 경기를 보면서 너무 많이 나오는 자유투와 그리고 너무 늘어지는 경기 시간 네. 이런 것들에 좀 우려가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경기 시각도 2시간을 넘기는 부분이 거의 없었었고 예, 그렇죠. 그리고 핸드 체킹을 했을 때 어떤 혼란함 이런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WKBL 측은 구단들이 연습 경기를 몇 번씩 하면서 적응을 이제 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이제 일부 감독 지도자분들은 이제 경기를 보면서 적응을 한 게 아니라 수비를 안 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근데 또 막상 그 벤치를 봤던 코치분들 중에 몇 분은 근데 결국은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독이 벤치가 아니라 이제 관중석에서 본 감독이 난 저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라고 하면은 사실 코치가 아니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자기 익명을 요구를 하면서 근데 전체적으로 그 국제 룰이라든가 WNBA를 봐도 사실 핸드체킹 관련해서 좀 민감하다 싶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문제가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왔던 그 팬들의 반응, 네. 그분들의 반응 자체도 좀 뭐만 있으면 삑삑 불어대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이전까지 WKBL의 룰이 너무 격투기에 가깝게 하드콜이었죠. 정말. 그걸 네. 허용을 했다. 선수들이 뭐 피가 터지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뭐 감독들도 그 하드콜이 바뀌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의견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경쟁력하고 국내의 어떤 활성화 이 부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네. 일단 국제 경쟁력에서 지금 이런 핸드 체킹을 강화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좋지 않은 부분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몸싸움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격렬해지는데 핸드체킹이 강화가 되면 몸싸움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경쟁력 자체는 좀 떨어질 수는 있다. 근데 그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안 되니까. 연장선이기 그럼요.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대표팀에서 했던 훈련을 할 때 그 판정 기준을 바꿔가지고 적응을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제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마련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국내 리그의 어떤 그 흥미도에서는 저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몸싸움을 장려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그 몸싸움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고 뭐 유혈 사태도 있겠지만 네네. 손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렇죠. 그걸 불지를 않으니까 정상적인 어떤 농구가 좀 안 되는 느낌 그리고 네. 득점력이 줄어드는 느낌 그러면서 흥미도가 떨어지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여자 농구에서 가장 판정십이 많이 나왔던 게 그 좀 부정 스크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정확하게 스크린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데다가 팔을 이렇게 쓰는데 왜 그렇죠. 안, 예. 첼시리가 대표적이었죠. 첼시리는 무빙 스크린에 팔까지 쓰는 아주 예. 그러니까 와, 그런 약간 대단했습니다. 것들 또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뭐 들어와서 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 네. 어디까지 불어주고 어디까지 안 불어줄 거냐. 그래서 뭐 어떤 감독님은 우리 외국인 선수한테 그래서 너도 똑같이 하라고 했더니 이건 농구가 아니다. 난 이렇게 못하겠다는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그걸 내가 뭐라고 못하겠더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는데 뭐 일단은 뭐 이런 거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선을 잡는다는 거는 뭐 충분히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유동혁 기자가 이전에도 이 처음 핸드체킹 강화와 관련해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기가 너무 좀 촉박하다. 좀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좀 일찍 지도해가지고 맞추는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연습 경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맞아요. 근데 나 비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날 칭찬해 준 거였네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고리타분한 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저기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텐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핸드체킹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강화하는 게 이제 장점도 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뭐 박정원 본부장이 항상 얘기하는 수비 스텝을 기본적으로 해야 이제 수비가 강화가 네. 될 수 있는데 핸드체킹 강화가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근데 다들 이제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심판진이 이제 헤드 체킹만 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 그리고 수비를 할 때 핸드 체킹 때문에 정말 수비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디테일하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기술위원회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요 원칙은 좀 잘 세운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빨리 공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오늘 좀 쟁점은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육개구단 감독님들은 피바에서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이고 WKBL도 피바룰에 오히려 이게 더 기준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들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쪽이 좀 더 합당했는지에 대한 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피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더 가깝다 이게 더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초점이 좀 안 맞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몸싸움 그러니까 몸통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은 허용을 하는데 이 손을 쓰는 손을 쓰는 쪽에서 구체적인 수비 동작에서 어떤 부분이 그렇죠.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어디까지 허용을 안 할 것인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기준만 딱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거하고 또 하나가 지금 사실 박신자컵이나 이런 데서는 그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라고 해야겠죠. 파울의 의도가 전혀 없이 이렇게 가면서 상대에게 방해도 주지 않는 그냥 손이 닿는 동작 이런 동작들을 사실은 그 이것도 핸드 체킹으로 그렇죠. 파울을 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도자들은 저것까지 파울로 불 이유는 없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지켜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6개 구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주제가 6개 팀 이제 주력 선수들 팀 훈련 복귀와 과제인데 박신자컵으로 우리가 2주 동안 특집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주력 선수들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주력 선수들하고 박신자컵에서 어떤 성과를 결합을 시키면서 정규리그 데뷔를 갖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박혜진, 김소니아 이 세 명이 사실 핵심 오브 핵심. 그렇죠. 코어죠. 네네. 네, 특히 이제 박혜진, 김정은은 뭐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니까 네네. 우리은행의 심장.
네네, 그렇죠. 벌떡 뛰는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렇게 그래서 뛰는군요. 네. 박혜진과 김정은, 그리고 네. 김소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김소니아 선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군에 들어와서 그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마치고 네. 팀 훈련 복귀했는데 네. 일주일 정도 훈련했는데 그중 이틀 정도는 햄스트링 통증 때문에 쉬었다. 그러니까 네. 훈련을 이제 들어오니까 온몸이 이제 아픈 거죠. 그래서 네. 그 위성 감독이 이르는 지금 온몸이 아프다. 김소니아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선수는 이제 고질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위성 감독이 이르는 오전 훈련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박진섭컵에서 부상을 당했던 나윤정 선수는 다음 주 복귀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현신 선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네. 박혜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족저근막염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선수죠. 사실 개인 운동이랑 팀 운동을 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호 감독은 거의 박혜진 선수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혜진이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는 언제까지 이거 개인 이걸 마치고 언제 팀에 복귀하고 이거를 위성 감독이 강제하기보다는 박희진 선수가 그걸 알아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트레이닝 파트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겠죠. 아마도 박혜진 선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맞출 거라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WKBL의 양동근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양동근 선수가 KBL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박혜진은 박혜진이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은행은 좀 이제 고민인 게 기존의 엔트리 선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축 선수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팀 내에서 5대5 훈련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 위성호 감독이 좀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고민인데 근데 계속 그래 왔었죠 사실 우리 생각.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이번은 특히 좀 더 심한 거죠. 편이고. 왜냐면은 이쯤 됐을 때는 주력급 선수들이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대표팀에 가 있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아예 각자 훈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그러면서 위성 감독이 지금 많이 내려놓은 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또 고민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김소니아 선수가 루마니아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몸이 지금 온몸이 아프다. 이거는 저는 프로 정신, 그러니까 프로 의식이 좀 약하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 부분은 개인이 관리를 해야죠. 네, 그렇죠. 사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약간 훈련을 복귀하자마자 통증이 있는 경우는 좀 이렇게 흔한 경기긴 하다고 해요. 근데 맞아요. 흔한 경기긴 한데 햄스트링 통증이 온다, 온몸이 아프다 이거는. 근데 좀 아무래도 김소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들보다 늦게 합류를 했고 또 뭐 루마니아에 있다가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편의를 구단이 좀 많이 봐줬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저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개인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프로 선수한테 기대하는 당연한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위성호 감독이 이제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올 시즌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호 감독은 기본적으로 시즌을 철저히 해서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시즌에 들어가는 그런 타입의 감독인데 지금 박혜진 선수 FA 이제 잡으면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제 훈련 강도를 좀 낮추고 좀 자율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위성호 감독도 훈련을 좀 더 세게 하고 뭔가를 해야 자신이 이제 계산이 서고 거기에 따른 시즌 플랜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계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골머리를 좀 앓고 있고 뭐 좀 박진호 편집장이 뭐 좀 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게 거기에서 좀 기인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위성호 감독은 이제 사람이 변해야 된다. 어떻게 그대로만 하겠냐. 세상이 변하는데라고 정말 평소에 없었던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근데 약간 이 생각도 들어요. 우리은행 선수들한테 올해가 그래서 가장 큰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은행이 예년과 비교해서 거의 뭐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위성호 감독도 소리 지르고 예전처럼 막 정말 소위 스파르타식이라고 하는 그 기조를 가져갈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결과라던가 내용이라던가 선수들의 움직임이 이전과 확연히 떨어진다. 그러면은 선수들 스스로도 감독한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훈련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좀 당위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위성호 감독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선수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이제 그 테스트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거의 한 시즌을 담보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시즌을 담보로 하고 있어. 프로는 정규리그 시즌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연봉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 시즌을 담보한 그 시즌을 테스트로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한다. 그럼 만약에 실패를 하면 그걸 책임을
그 경기를 보면 관중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뭐 여자 프로농구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조금 그 자율적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괜찮긴 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생각이 좀 헷갈립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네.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간 팀이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올 시즌 우리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책임은 이제는 선수들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K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는 지금 뭐 역시 쿵쾅쿵쾅 심장, 예, 박지수 선수가 있죠. 예, 강하정, 네. 그 김소담 선수가 박신자급 종료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네. 이 박지수, 강하정, 김소담 그 훈련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박지수 선수, 강하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태백 전지 훈련 때도 이제 합류를 했었고요. 그렇죠. 예, 훈련을 네.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박신자컵 기간 동안에 이제 게임을 뛰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것뿐인데 전체적으로 뭐 훈련을 진행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김소담 선수도 박신자컵 그리고 태백 전지훈련 막바지부터 조금 통증이 있어가지고 빠졌는데 훈련 복귀했고 이번 주에 여민아 선수, 차지현 선수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무릎 수술로 좀 빠졌던 김가은 선수는 12월쯤에 훈련 복귀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즌 초반 중반에는 좀 보시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KB가 그러니까 훈련이 이제 부상 때문에 살짝 좀 늦어지는 느낌은 네네.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그 전력이 강한 팀이고 또 이제는 농구를 어느 정도 이제 할 줄 아는 선수들이 있는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조직력도 그동안 3년 동안 이게 계속 맞춰오면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김민영 선수가 박신자컵에서 좋은 활약을 더 했으면 저는 이제 강하정 선수를 좀 짧게 쓰고 스포츠에 쓰면서 김민정 선수를 중심으로 좀 활동력을 넓히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안두 사람들 생각이 있겠죠. 네네. 분명히. 그런 부분이고. 근데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 저는 올 시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 수비력은 여전히 최상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공격에서 자신의 마크맨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고 가느냐. 전 이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박지수 선수의 어떤 국제 경쟁력하고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수 선수뿐만 아니라 그 KB도 이게 상당한 강점이자 반면 또 부담이 될 거예요. 이미 다른 팀 지도자들은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박지수는 데뷔할 때 박지수와 다른 선수다. 데뷔 때도 정말 대단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그 레벨이 높은 선수고 몸만 멀쩡하면은 방어가 안 된다. 막을 수 없는 선수다.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어떤 팀의 그 트레이닝 파트에서는 그냥 박지수가 아프지 않게만 관리만 해도 저기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기대를 받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감독들이 상대팀 감독들이 그만큼 견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박지수가 이제 어떻게 이겨내느냐. 본인 스스로도 국내에 잔류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우에 몸 컨디션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WKBL 시즌을 치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남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8월 복귀 뭐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아니 뭐 한국에 있어도 복귀 시점이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박지수 선수의 예년 복귀 시점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빠르게 몸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박지수 선수가 그냥 재활을 한 게 아니라 박지수 강하정 선수는 보강 훈련을 하고 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이후에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박지수 선수도 어쩌면은 본인이 커리어 하이의 시즌을 지금 압도적인 시즌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계속 보면서 네네. 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원큐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원큐는 이훈재 감독이 이제 숙제, 특별한 숙제, 네. 특숙, 네, 특숙을 내줬죠. 네. 네. 백숙은 안 먹고 특숙을 내줬어요. 자, 강희슬, 구하라, 백지훈 선수가 훈련에 복귀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네. 저도 좀 무리 같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시 사과를 하는군요. 미안합니다. 네. 네. 했는데 이제 특숙을 이제 줬어요. 특숙을 네. 줬고 좀 꽤 힘들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그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스킬 트레이닝이죠. 땅에 또 보면 그렇게 뭐 그냥 내용만 놓고 보면 그냥 하는 훈련 아니야? 훈련 아니야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뭐 이훈재 감독으로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네, 이훈재 감독으로서는 이제 운동을 하다가 지금 거의 한 일주일에 그냥 일정이 빠져버리는 거니까 네. 체력적으로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걱정을 했는데 네. 그 숙제를 얼마나 했나 이거는 훈련을 다시 복귀했을 때 지금 훈련들을 하면서 체력적인 문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충실하게 했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만족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원큐는 그 발목을 다쳤던 김혜진 선수 그리고 그리고 그 박신자컵 결승에서 코뼈를 다친 이하은 선수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지금 모두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있고요. 이하은 선수 코뼈 골절이 돼가지고 그 수술을 했고 근데 이하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수술을 하고 와서 지금 런닝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머리가 울리거나 이런 현상이 없다고 해요. 다행이네요. 그게 많이 흔들리는데. 그래서 빨리 복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제한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빨리 좀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박신자컵에서 확실히 하나원큐는 얻은 게 빅맨 보강은 됐다. 네네. 특히 이하은 선수는 최고의 센터였다. 박신자컵에서. 박신자컵에서. 근데 이제 정규리그 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규리그 때 이 이하은, 양인영, 이정현 이 세 선수에 기대하는 건 뭐냐면 수비에서 제 몫을 해줘라. 그러니까 골밑에서 털리지 말자. 그리고 공격에서는 사실 1대1로 뭔가 효율성은 없을 것이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솔직히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신지영, 강대리 김정희 이런 선수들이 있고 강희슬이 아마 에이스. 거기에 고아라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하은, 이정현, 양인영 이렇게 돌아가면서 뛸 때 이 센터진하고 공격에서 이 센터진하고 강희슬, 고아라 혹은 신지현, 강계리 이 선수들의 어떤 그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원큐가 골밑 공격의 어떤 약점을 보강하면서 외곽의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보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저는 2대 공격이든지 아니면 3대3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런 연결고리를 이번 정규리그 때 그 정규리그 전 비시즌 훈련 때 잘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원큐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일단 스피드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약점이었던 리바운드의 문제인데 일단 이훈재 감독도 얘기하고 있는 게 리바운드에서 굳이 수치를 나누고 싶진 않지만 리그에서 당연히 1위를 하고 싶지만 리바운드가 한 3위 정도만 해준다고 하면은 좀 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리바운드도 리바운드지만 빠른 농구를 벌이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은 센터진이 본인이 직접 뛰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빠르게 볼 전개하면서 게임 스피드를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사실 그 부분이 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원큐 입장인데 이거를 정확히 테스트하려면 다른 팀과 연습 경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실험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 경기에서 그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원큐가 이제 높이의 어떤 보강 속에서 트랜지션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은 리바운드 개수 그리고 리바운드에서 첫 패스가 어떻게 나가느냐 이 부분을 갖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 좀 보면 하나원큐의 어떤 정규리그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업데이트를 갖다 해드리고요. 자, 신한은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부상 선수도 많고 또 베테랑 선수들이 지금 훈련을 맹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부상 선수 일단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베테랑 선수들과 어떻게 좀 조화를 가지고 가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 아시다시피 김영희 선수는 시즌 아웃이 됐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십자인대에 다친 선수 유승희 선수하고 김혜나 선수인데 사실 유승희 선수는 지금 시점적으로 보면은 지금 복귀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작년 8월에 다쳐서 9월에 수술을 했으니까. 그런데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개막전에도 맞추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유승희 선수가 지금 예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십자인대를 2번 다쳤기 때문에 한 번 또 다치게 되면은 정말 이제는 선수 생명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상일 감독 얘기로는 내가 애들한테 심한 말도 하고 닭달도 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내 욕심에 선수 생명을 끝내게 할 수는 없다. 그건 철저한 감독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희 선수가 팀 훈련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연습 경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제 많이 뛰지 않고 이걸 좀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승희 선수의 복귀 시점을 얘기할 때 정확히 모르겠다.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다만 개막전에 맞추겠다라는 욕심은 부리지 않겠다. 가장 좋은 상황은 그래도 개막하고 1라운드 끝난 다음에 휴식기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복귀할 수 있다면 좋긴 좋겠는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럴만해요. 그리고 김혜나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수술 이후에 예후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 역대 십자인대 부상자 중에서 가장 빨리 복귀한 선수가 되고 싶다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김혜나 선수는 아무래도 이 수술 시점이 1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팀 훈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이 김연아 선수의 복귀 시점이 유승현 선수보다 좀 늦어지는 게 사실상 정상적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이 두 선수는 좀 급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뭐 이혜미 선수는 이제 힘듦이 간 상태라서 이들보다 좀 빨리 좀 복귀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지만 좀 개막에 맞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선수는 지금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선수들을 갖다 제외를 하고 일단 뭐 한채진, 이경은 그리고 센터에는 김수현, 여기에 김단비 예.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제 1, 2라운드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여기 뭐 한엄지 그리고 네. 뭐 김아름 선수 이런 박진작급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서는 이런 선수들이 좀 들어와야겠죠. 저는 이제 정찬현 감독이 그래서 팀 훈련의 컨셉을 모든 선수들이 예외 없이 훈련을 강하게 하는 거. 네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신한은행은. 조직력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지션별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김단비 선수를 제외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떨어지니까 그런 점에서 신한은행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직력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그 극대화를 제가 볼 때는 수비에서는 활동력을 일단 저는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경은이나 한채진 선수가 이제 활동력이 높은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게 나이가 좀 아무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올 비시즌의 어떤 훈련을 갖다 철저히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김단비에게 공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이 김단비의 공격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좋아야죠. 그래야 공격의 효율성이 높아지죠. 이런 그 아마 공수의 훈련을 갖다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정상현 감독이 잘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포스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겠죠. 아무래도. 네, 포스트 부분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 김시현 선수밖에 카드가 없으니까 우리 첫사랑 우리 또 김연희 선수 맞춰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김수현 선수 외에 뭐 박진작급에서 뛰었던 센터들은 좀 어린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김단비, 한엄지가 포스트까지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높이에 분명히 약점이 있고 김단비 선수가 사실 힘이 좋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김단비 선수의 명언 박지수를 힘으로 버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지수가 돌아서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네, 라고 얘기했던 사실 뭐 거의 20cm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이제 가드진에서는 김희세 선수도 좀 빨리 올라와 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좀 이런 것들이 신한은행한테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비는 사실 뭐 김단비 선수의 1대1로 그렇게 막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공격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더블팀 해가지고 로테이션 돌리는 그런 수비 엑스포 같은 그런 수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근데 그런 조직력이 맞춰지기만 하면 저는 지금도 통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예, 또 정상희 감독이 삼성생명 코치를 하던 시절부터 수비 전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나 공부를 많이 했던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아무래도 활동력이 좀 제한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경은 선수나 한채진 선수, 김수현 선수 베테랑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그 벤치의 요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하는 것들은 좀 할 수 있을 테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시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신한은행입니다. 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슬 노현지 선수 정도 네.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이제 완전한 전력이 됩니다. 네, 지금 복귀해서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높이가 좋아졌는데, 이 중요한 거. 네. 유영주 감독이 이 이류농구 구독과 좋아요 늘 하고 계시다. 예, 네. 늘 지켜보고 있다. 네. 그래서 지난주 방송 잘 봤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 하시던 말씀이 유동혁이 한 말 네. 맞다. 네. 세트 오펜스의 약점 보완해야 되고 2대2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유동혁 기자가 한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유동혁이 한 말 맞다 그러면 약간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요, 되게 편안하게 네. 유동혁이 한 말 맞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네, 예. 네.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네. 했던 게 지금 진통제까지 먹어가면서 그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예. 끼니를 걸렀다. 내가 끼니를 걸렀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좋아하시는. 비웃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 2대2, 1대1 이 부분에 대해서 세트 오펜스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된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제 그걸 완벽하게 수정을 하고 그렇게는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네. 그 생각대로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수들한테 화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선수들한테 화를 낼 수는 없다. 2대2도 해봤어야지 이게 느는 건데 그렇죠. 지금 본인 선수 때는 고등학교 때부터 2대2를 많이들 연습들을 했는데 지금은 프로 와서 2대2를 처음 배우는 것 같다. 선수들이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해보질 않다 보니 빼줘야 되는 시점, 주고받아야 되는 시점, 이 시점에 대해서
코치들이나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알지만 뛰면서는 그걸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것도 있고 미숙한 점이 많아서 좀 보다 보니까 좀 속은 상하는데 어쨌든 맞춰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고, 그리고 뭐 구슬 노현지 선수 복귀했는데 냉정하게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박신자컵 때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 복귀했을 때 가장 전력 상승폭이 높지 않은 팀. BNK죠.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뭐 작년까지만 해도 구슬이 에이스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에이스 롤도 누구 한 명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결국 이영주 감독에게도 구슬과 노현지가 복귀하면서 나아진 거는 높이밖에 없다. 오히려 BNK가 추구하는 스피드,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체력과 뛰어주는 운동량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구슬과 노현지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그 시즌 개막해가지고 1라운드 이후 휴식기 그 전까지는 박신자컵 멤버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안해지까지 오히려 그 멤버를 가지고 농구를 할 수도 있다. 어쨌든 뛸 수 있는 운동량을 만들지 않으면 그 게임을 뛰게 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 그 팀들이 2대2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개념이 좀 부족하고, 근데 예전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최영 감독님이 그런 걸 잘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이제 2대2 공격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강조도 하고 했었는데, 한 25년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역시. 그만큼 이제 발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한국 농구가. 근데 이제 여자 농구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뭐 그때 당시에 2대2가 주된 그런 루트는 아니었는데, 워낙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았고, 기본적으로 뭐 전주원, 유영주 감독도 그렇죠. 유영주 감독, 뭐 정선민. 저는 이제 허재 이후에 가장 최고의 테크니션 정선민, 그다음 유영주라 생각을 하고, 뭐 워낙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상당히 때문에. 유영주 감독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많이 하네요. 아니요, 기량 자체가 팩트니까. 예, 실제로 팩트니까. 사실 뭐 항상 저한테는 이렇게 갑동역, 갑질을 하시지만 아니요, 저런 거안 근데 사실 유영주 감독 앞에만 딱 쓰면은 솔직히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임 거의 개동역이잖아요. 개죠, 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영주 감독이 이상범 감독하고 좀 스타일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어떤 무대포가 있어요, 진짜 무대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설정을 하면 그걸 해야 돼. 그런데 의외로 또 오픈 마인드가 있어요. 예, 이제 두 분이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화 옵니다. 나 무대뽀 감독이에요. 이러면서 예 이러고 전화 오실 것 같아요. 편집.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살려주세요. BNK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하면 네. 시즌 준비가 될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BNK는 유영주 감독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 시즌에도 제일 재미있는 농구라는 팀은 BNK가 아닐까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트랜지션을 깔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흥미로운 팀이기 때문에 예, 저도 계속 기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 삼성생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생명 지금 이제 삼성생명은 일단 김한별, 박하나 그리고 배혜영 이 세 네. 선수가 중요하죠. 일단 박하나 선수는 어쨌든 이번 시즌에 어렵다라고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본인은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에 복귀를 하려고 계속 목표를 잡고 있고 지금 뭐 무릎 상태가 그렇다고 뭐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본인 의지대로 훈련이 진행을 계속하면서 좀 몸 상태가 되면은 시즌 중후반 이후에는 경기에 나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좀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죠. 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박하나 선수가 조금 이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릎이 이제 찢어진 게 네네.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부상 부위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의지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게 보지만 네네. 이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좀 더 완벽하게 됐을 때 딱 나오면 이 선수는 뭐 기량이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니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급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아무래도 본인이 좀 제일 조바심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박하나 선수가 그런 상태고, 그리고 배혜윤 선수 뭐 정상적인 상태, 그리고 뭐 거의 부상 때문에 지금 뭐 정상 훈련이 안 되는 선수는 박하나 선수하고 그리고 지금 김한비 선수 이 두 명 정도고요. 이주연 선수도 훈련 복귀했고,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뭐 조금씩 이게 뭐 통증이나 이런 게 있어서 들락날락하는 선수들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다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삼성생명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삼성생명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KB 지금 보면 KB 우리은행 KB가 1강에 우리은행이 거기서 이제 견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가 삼성생명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3강이라고 놓고 보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삼성생명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강력한 KB의 경쟁자가 아니고
강력한 다크호스라는 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만 코어가 아직도 물론 김한별, 배혜윤이 있지만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의 시너지가 나거나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박혜진,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끈끈한 어떤 팀 컬러가 있고 KB 같은 경우에는 강하정, 박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강력함이 있는데 삼성생명은 김한별, 배혜윤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뭐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저는 그 중심들도 정말 배윤 김한별의 카드는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카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복도 있어요. 기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박혜진, 김정은 카드라던가 이제 박지수 카드는 무너지더라도 어느 정도 지키는 선이 있는데 이 배윤 김한별 선수가 정말 경기를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흔들릴 때는 정말 삼성이 진짜 아무것도 받침이 안 되면서 무너지는 느낌을 그게 줄 때가 계산이 있어요. 안 되는 느낌 네네,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김한별, 배혜윤은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코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망주들, 그러니까 뭐 윤예빈이라든가 이주연이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들이 이제 붙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근데 시너지가 그동안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어가 기본적으로 탄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김한별, 배혜윤이 그런 에너지 에이스의 어떤 모습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단지 뭐 배혜윤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는 맞아. 뭐 골 밑에서 박지수하고 그래도 이제 붙을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건 맞아. 그렇죠. 유일한 선수. 유일한 선수인 건 맞아. 근데 강력함이 좀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올 시즌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윤 선수 올해 FA입니다. 그렇구나. 네, 사실상 그리고 본인이 크게 대박을 낼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 나이를 볼 때는 그럴 수 있고 삼성은 지금 배윤 선수하고 윤예빈 선수가 올해 FA라서요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네, 그렇죠. 근데 배윤 선수는 거기에서 리더의 모습까지 보여줘야 돼요. 또 주장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 좀 부족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니고 그냥 다크호스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있는 기술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선수가 없어진 것과 함께 또 하나가 이제 결국 골 밑에서의 그 센터를 막는 수비에서 이 좀 파울콜이 좀 많이 나온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다들 그럼 박지수 어떻게 막으라는 얘기들 많이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을 가장 이용을 잘할 수 있는 선수는 오히려 배윤 선수거든요. 배혜윤, 김단비, 강희슬 이런 선수들이 가장 강력한 수혜자죠. 네, 골 밑에서 솔직히 특히 인사이드에서 스텝을 가지고 뭔가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능력은 사실 리그에서 배윤 선수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배윤 선수가 어시스트도 많이 하는 선수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인이 좀 강점을 완벽한 에이스로 올라쓰고 아마 배윤 선수도 FA에서 최고의 빠짐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올해 FA 로이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코어가 단단해야 저런 삼성명의 그 밑에 선수들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유망주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근데 그 유망주들이 안 올라가는 이유도 이런 코어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임금배 감독은 그동안 계속 그 자율농구, 그러니까 생각하는 농구를 계속 강조를 해왔었죠. 그게 전력에 극대화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그림인데 단기적으로는 사실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3년, 4년 됐단 말이에요. 이제 뭔가를 갖다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삼성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갖다가 다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